안녕하세요. 현대종교회 탁주원 소장입니다. 자, 벌써 세월이 살같아 2021년도 세 번째 월간 탁소장 3월분을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봄의 기운이 파릇파릇한 3월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폭설이 와서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있는 이쪽 서울 망우동 쪽은 그래도 봄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봄에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도 이제는 좀 종식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오늘 월간 탁소장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신천지 관련된 소식 두 가지 있고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그리고 전능신교 동방번개 중국의 이단 관련된 소식까지 해서 오늘 네 가지의 소식 월간 탁소장은 그래도 굵고 짧게 하지만 정확하고 예리하게 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는 시간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리따운 조 차장의 낭낭한 목소리로 뉴스 네 가지의 것들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이만희 감염병 예방법 무죄 이유는 이란 제목입니다.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미친 신천지 이만희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의문과 공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는 무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무죄 판결의 요지는 시설이나 교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전제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천지는 코로나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 문제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판결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반 대중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천지가 코로나 관련되어서 모두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신천지에서의 언론 플레이는 참으로 대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현대종교의 예리한 시선으로는 그리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감염법 예방법에 대해서는 적용의 폭이 워낙 좁아서 그런지 무죄를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 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확대 해석해서 신자들이 또 인터넷을 보지 않도록 선악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것도 역시 영의 죽음이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런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에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신천지는 코로나19의 분명한 주범임이 틀림없고요. 저희 현대종교도 그동안 한 270여 건 정도의 소송 등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승소했지만 패소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소된 것은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 가끔 패소되어지는 것은 또 이단들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 뿌려지고 있지요. 하지만 저희도 잘못되어졌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승소되어진 것을 솔직히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역시 유죄 받은 부분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구석이 있어야 될 텐데 무죄 부분만 확대해서 자기들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당연히 거룩한 분노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재판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보고 주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 대해서 소식 준비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A2G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1982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손수건과 무한단물 등을 이용해 지나친 신비주의 및 신격화 등으로 예성, 통합, 고신에서 각각 이단으로 결의됐습니다. 네. 현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친필로 서신을 작성하여서 교회 행정에 관여 중이고 자신의 딸 이수진을 당회장 대행으로 세워두어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신도를 통제하는 이재록 씨의 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요. 아울러 모든 이단에 대한 경계가 꼭 필요하기에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기독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늘상 말씀 전하였던 것처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종교라고 다 똑같은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정통 성결교회와는 배치되는 성결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이단 단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1982년도에 만민중앙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8년 후인 1990년도에 이단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여러 교단이 있는데 여러 교단에서 이단 규정이 되어진 것은 아마 아래 자막으로 나가게 될 텐데 한번 쭉 보시면 여러 교단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 규정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도 MBC 방송 주조정실 점거 사건이라든지 성폭력 또는 신비주의를 가장하여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케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론, 신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으로 해서 이단 규정되어진 것으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분명한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이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임에 틀림이 없고요. 지금 대표자인 이재록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딸이 또 당회장 권한 대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에게 좀 잊혀진 단체라고 생각 마시고요.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기자들과 저희 현대종교회 이사장인 탁질 교수님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 현대종교회 기사를 예전에는 특정 기사만 많이들 봐주셨는데 요즘은 모든 기사를 골고루 꽤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합니다. 신천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단 다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한 가지 또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든지 이 무한단물이라고 해서 이 대표자의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무안에 있는 이 바닷물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 짠물이 단물이 됐다고 해서 이 물을 이 통에 담아서 지금은 논란이 되니까 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또 돈 주고 팔았던 전례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 물을요 몸에 뿌리면 모든 병이 낫고 기계에 뿌리면 기계들이 다 고쳐지고 얼굴에 뿌리면 쌍꺼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많은 신자들이 사용했던 무한단물 오랜만에 생각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조차장 한번 뿌려드릴까요? 네. 자, 이거 우리 카메라에 뿌리면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안고 있는 병이 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상식의 부족이 안겨주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폐해들을 보면서 정동섭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아마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상식적인가 상식 밖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또 분별 요소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우리가 주목하는 만큼 만민중앙교회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신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신천지 스팸 메일 무작위 발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천지가 최근 스팸성 편지와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신처가 다양하고요. 수신인도 각계각층입니다.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소속을 밝혔고 신천지를 알리기 위해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우편 형태로 편지를 받았을 때는 반송함에 넣어 수치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메일의 경우에는 스팸 신고와 함께 수신 거부를 하면 스팸 편지함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KISA라고 있는데요. 불법 스팸 대응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팸성 편지는 오래된 신천지의 포교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좀 더 전해주시죠. 우편 형태로 스팸 편지를 받았을 때는 반송함에 넣어서 수치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그리고 이메일로 받았을 때는 스팸 신고와 함께 수신 거부를 하면은 스팸 편지함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불법 스팸 대응 센터가 있는데 이름이 KISA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이런 방법들을 신천지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 있었던 일인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잘 몰랐는데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단들의 전략 전술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오래전에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우리 교회들 가보면 우리 주소록, 교인 주소록이나 교인 요람 같은 경우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책꽂이에 아무데나 꽂혀져 있거나 이거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이라는 거 우리 교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당 하나 정도씩
만들어서 직접 우리 교역자님들께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남는 것들은 차단해야지만 이런 주소가 결국 이단들에게 사용되어지거나 쓰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또 방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당혹스러워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서 대처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황스러워하시지 마시고 또 좋은 경각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이런 일 겪었냐?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이리 대처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경계와 예방이고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어 봅니다. 또 신천지 관련되어져서는 중요한 뉴스, 핫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동영상도 찍긴 했습니다만 이 대학 안에 이단들의 활동들이 이 봄에 급증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전남대학교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식 전해주시죠.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이 신천지 신도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총학생회가 해체되는 일이 얼마 전 발생했습니다. 예. 논란이긴 하지만 신천지 신자인 건 맞는 것 같잖아요. 예, 정황상 그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예, 그동안 전남대학교는 20년 전에도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의 신천지 신자가 당선되면서 5개의 기독교 동아리가 학교 밖으로 퇴출되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 전남대학교에만 신천지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많았던 상황에 또다시 전남대의 안타까운 소식, 총학생회가 해체되어진 이 소식은요, 이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대 포함 여러 대학, 또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 안에까지 이단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슬기로운 대학생활,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자들, 또 지인들 많이들 추천해 주셔서 그 동영상으로 우리 신입생 새내기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말하려고 하는 걸 제가 끄는 것 같은데 뭐 할 말?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환경을 이용해 활동하는 신천지의 행태에 주의가 좀 요구된다고 그 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 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아주 깊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봉구스버거 하나 먹었다고 힘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차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을 해서 이제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조차장, 박사과정은 하실 건지요? 아니요. 잠이 많아서 손등을 볼펜으로 짓누르면서 공부를 했던 우리 조차장과 자연대종교 직원들 더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격려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능신교 동방번개 관련되어진 소식인데, 전능신교 관련되어서는 조차장이 꾸준하게 또 취재를 했던 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옆에 좀 안 앉히려 했는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3월 달만 한 번 더 앉히고 우리 전능신교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신교는 많은 이단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신천지를 능가할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한 이단이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는 이단 단체여서 여러분들도 꼭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누구나 아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한 번 더 자리에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하시죠. 자, 오늘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오늘 양복도 입고 좀 준비했을 텐데 제가 1시간 전에 합석 권유를 해서 좀 몰골은 괜찮지요. 자, 전능신교 숙소 집단 감염 우려해서 이 전능신교와 코로나 관련된 뉴스이긴 하고요. 우선은 전능신교 관련된 오늘 준비한 것 잠깐만 좀 읽어주시고 제가 코멘트 좀 하고 그 다음에 전능신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차장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1분 안에 전능신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뉴스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읽겠습니다. 예, 전능신교 숙소 집단 감염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충북 괴산 보은의 건물의 매입에 합숙하는 전능신교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부 거주자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명단이 없어서 역학조사 등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면사무소와 보건소에서 거주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감돌자 각 면사무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보건소와 함께 방역 물품을 지원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5줄밖에 안 되는 건 그냥 외워서 진행을 해야지. 이걸 또 다 보고 네. 우리 조차장님 감을 좀 잃으신 것 아닌가. 예. 오늘 앞에서만 진행할 줄 알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능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으로 착각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뭐 우리는 동방번개라고 많이 부르긴 했지만 요즘은 전능신교라고 해서 이 단체명을 통일한 것 같습니다. 이 전능신교를 오랫동안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 차장을 잠깐 이 자리에 좀 모시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이 왜 탄생되어졌을까 해서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해서 동편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서쪽은 이 서양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중국에서 신격화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에 이 교주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동방번개, 결국은 한국에도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이지만 중국이나 미국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중국 이단이 하다하다 이제는 한국에까지 건너오게 되어진 이 전능신교, 워낙 신천지하고 수법도 비슷하고요. 또 돈이 워낙 많아서 각 신문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1000회 이상을 하기도 했었던, 또 워낙 유튜브에서 영화를 제작하면서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요즘에 이 동방번개 전능신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목해 주셔야 될 이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능신교 1분, 조금 짧으면 2분까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능신교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거를 다 해주셔서 편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혼자 했으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여기 마네킹 하나 딱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뭐 직접 취재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전능신교가 계속해서 거점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는 이렇게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난민 신청을 해서 어쨌거나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계속돼서 거점을 확보하고 어쨌거나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활동하고 이 국내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점점점 법적인 규율들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능신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폭력성이 좀 있는 집단이잖아요. 중국에서 포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을 이렇게 좀 살해했던 이런 맥도날드 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뭐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는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체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한국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저는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 차장 항상 말씀해 주셨던 건데 처음에는 구로 쪽에 본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동안 다녀왔던 지역들이 몇 곳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거점 세워진 곳들이 어디가 있었죠? 네, 구로도 다녀왔고요. 충북 괴산도 괴산 다녀왔고요. 쪽이죠. 네, 보은도 다녀왔고 보은. 예, 강원도 쪽도 다녀왔어. 부산, 울산 각 지역마다 전능신교 모임이 있다는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 외에도 수많은 지역에 일단 이미 거점을 마련한 곳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확인했던 바로는 2-3천 명 정도 이상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불법 체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고에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외 이단으로 우리가 미국 북미에서 건너온 안식교 여호와의 지금 몰몬교는 뭐 100년 가까이 또 70년 가까이 된 이단 단체로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쪽은 관심이 많았는데 중국 이단으로는 우리가 지방교회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전능신교 동방번개 생각보다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또 목사님들에게 연락들을 받다 보니까 계속 이 사이트 중에 이상한 것들, 유튜브 중에 이상한 영상들 연락 오는 거 제가 조차장에게 문의를 해보면 이 전능신교인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철퇴를 좀 가할 움직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최근의 상황들은 좀 어떤지. 네, 최근에 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런 안을 좀 올렸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능신교에게 좀 불리한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능신교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면은 또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전능신교 신도들은 한번 이렇게 난민 신청한 이후에 이게 이제 거절이 되면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재미난 것 중에 중국의 물건을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고 한번 버틸 수가 있느냐 해서 한번 실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참 영상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이제는 중국 2단의 문제까지 들어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의 2단인 신천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은 또 중국의 2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야 쓰겠나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중국과 교류하면서 뜻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종교인이건 그러하지 않건 간에 이 전능신교의 문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뉴스만 소개해도 되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전능신교를 파헤쳐온 우리 조 기자를 또 모셔서 잠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능신교에 대해서 이왕 자리했으니까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 전하시면서 오늘 월간 탁수장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가지를 하셔서 다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늘었네요. 얼굴이 또 빨개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자, 이렇게 현대종교는 뭐 막 기어오르고 막 덤벼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능신교가 이렇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교하는 방법도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전략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전능신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한 번쯤 전능신교 영상을 보셨거나 SNS에서 전능신교 활동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전능신교에게 미혹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조차도 동방번개 전능신교는 좀 멀리 있는 이단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더 없으시면 전능신교 꼭 주목해야 될 이단 단체여서 좀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은 뭐 즐겁게 녹화는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전능신교 요 세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4월 월간 탁소장으로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